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최대 최소가 나오면 일단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풀려면 첫 번째는 뭐다?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3차상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증가와 감소와 극대극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x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좋거나 절대 적은 없기 때문에 x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우리가 양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결국 양수 조건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산술, 기하 평균 관련된 형태가 나오면, 그러니까 양수란 조건이 나오면 산술, 기하 평균을 활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첫 번째 그래프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자, 먼저 극대극소를 모두 구한다. 그 다음에 주어진 양끝값을 구한다. 그리고 뭐한다? 극대극소와 양끝값을 비교한다. 가장 큰 값 최대값, 가장 큰 값 최소값.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극대극소와 양끝값을 통해서 뭐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훨씬 더 값을 구할 땐 식에 넣겠지만 어느 게 큰지 작은지 알 때는 그래프로 판단하시는 게 더 잘 판단이 되겠죠. 자, 오른쪽 볼까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활용한다? 그래프를 활용하죠.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x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많기 때문에 그림 1번에 보시면 극대가 결국 최대값이고 극소가 결국 최소값이죠. 그런데 그래프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달라지면, 자, 극대보다 끝점이 더 크죠. 그러면 극대는 여기 있지만 최대값은 결국 FB가 되고요. 물론 지금도 제 아래쪽에 극소가 있기 때문에 극소가 최소값은 맞아요. 자, 그런데 범위가 달라지고 그래프가 달라지면 최대값도 끝점이고 최소값도 끝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극대 극소라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상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간을 정해주고 fx가 정해지면 지금 증간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를 판단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뭘 하기 좋아?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는 전 아직은 안 그리겠지만 결국 극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좋다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활용의 별표시 하시죠. 결국 우리가 그래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은 뭐다? 첫 번째, 식 세우기죠.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식은 당연히 몇 차일까? 3차 이상의 식이 될 거고요. 식을 세우려면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미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야? 미지수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서 그 식을 갖고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반드시 변수를 정할 미수를 놓는다. 근데 미수는 뭘 보고 잡아야 되죠? 보통은 질문을 고려하시면 되네요. 물어보는 게 뭔지 알면 그 물어보는 걸 x나 t로 잡겠죠. 그리고 식을 만들 거고요. 최소값을 구한대요. 그럼 식을 만들고 미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일 거고 또 범위도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보는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x의 범위인데 여기서 미지수의 범위 중에서 범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양수인 게 있어요.
항상 양수인 건 뭐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항상 양수인 것은 뭐가 있죠? 첫 번째,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부피. 이렇게 기하학적인 값들은 다 항상 양수죠. 내가 그래서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만약에 미수 잡으면 항상 양수한 거 알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시간. 이런 것들은 항상 말하지 않아도 양수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볼까요? 문제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 4개에 네 귀퉁이를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직육면체모를 만든대요. 자, 그래서 원래 이게 정사각형이었는데 저기 보시면 여기를 잘라내는데 이게 뭐야? 정사각형이야. 그랬을 때 부피의 최대값은 하고 돼 있죠. 자, 부피의 최대값인데 우리가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그렸어요. 그랬더니 내 귀퉁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잡는 거야. 그럼 여기도 x일 거고, 그럼 여기도 x고 x겠죠. 자, 그러면 모양을 일단 그려놓고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좋네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나 했더니 6-2x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보면 밑변은 6-2x가 정사각형이겠죠. 그리고 높이는 x겠죠.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면 부피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해서 결국 몇 차씩? 3차씩이 나오죠. 혹시 x의 범위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당의 길이는 0보다 크겠죠. 길이는 0보다 크니까 동시에 만족한 x의 범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양 끝점이 정의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정의되지 않는 경우 무슨 말이죠? 범위의 양 끝점에 등호가 없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할까요?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게 극소값이에요. 미안합니다. 최대값을 물어보면 극대값이고요. 최소값을 물어보면 극소값입니다. 왜냐하면 양 끝점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극점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등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항상 0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등호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미분했을 때 0되는 점이 1하고 3인데 자, 보신 것처럼 x의 범위가 등호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증가표를 만들더라도 양 끝점은 값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최대값 물어보면 여기가 극대라고 알았으니까 극대인 동시에 이게 뭐가 돼?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어쨌든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극대극소 문제가 나오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극값이 뭐가 된다? 최대 최소가 나온다. 원칙적으로는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고 식이 많아지면 이렇게 근간표 만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만 구할 때가 있으면 그냥 극대극소를 구해서 그걸 최대 최소라고 쓰죠. 단 어떤 경우일 때만 일반적으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될 때. 알겠습니까?